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5일 일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근래 보기 드물게 전일 고액 배당이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4경주 피지컬 100 준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고 뭐 결혼까지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었던 정혜민 한 달여 만에 출전이었음에도 출전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2차권 진입이 실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우영과 김주석의 동반 입상으로 뭐 120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됐었죠. 15경주는 아무래도 정춘교, 조봉철의 선행을 정춘교가 활약에 나가다 보니까 전일 왕전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일 좀 15경주 좀 아쉬웠던 게 팝과 비팝으로 선을 긋고 노려봤었더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김민배의 선행을 왕전이 활용해 나갈 것으로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팝, 비팝으로 나눴었더라면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배당이었었는데 눈에 좀 아쉬움이 남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고 뭐 결승전은 수성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임채빈이 수성팀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12경주하고 14경주, 뭐 16경주는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3경주하고 15경주는 충분히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영수, 정춘교, 조영환, 김시우,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정춘교, 조영환, 김시우,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는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2경주부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전일 황승호가 간보다가 취임 나서지 못하면서 2차권 하다 보니까 뭐 엄정일이 또 2차권 밀려나다 보니까 김영수가 점수가 안 됐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수. 하지만 금일은 강축인데 문제는 후차권에서 접전입니다. 누가 김영수의 후미를 막혀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뭐 변수라고 한다면 류재민하고 김용호 수성팀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착 선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마크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범이나 김민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왕지연 작년 12월 25일 날 뭐 연속 낙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쇄골 골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도 예전 같은 왕지연이었으면 기다리지 않고 좀 본인이 직접 풀어 나갔었을 것 같은데 너무 김민배만 믿다가 오히려 고전하면서 100배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죠.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호라든지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전용기와 혹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봉철이 또 긁어버린다면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충분히 노려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 뭐 박병화가 축입니다. 문제는 박병화 놓고 최병일, 주석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화가 축일 때는 아무래도 좀 순리대로 많이 경주 풀어 나갔었다는 점에서 한타키 마크라든지 과거 고향팀 후배들이죠. 윤현준, 정윤재와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착 선정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 뭐 최래선이 3차권에 만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승호는 참 어이가 없었죠. 안창진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선 본인만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취임 나서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최래선 이래저래 아쉽게 됐습니다만 이번 편성 전주팀이죠. 이웃뜸 유진 활약이 나간다면 뭐 세종팀 견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배, 황준하가 버텨내고 있는 세종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 임채빈이 강축이죠. 지난 회차 펼쳐졌었던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출전했었다면 임채빈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번 회차 출전하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단연독보입니다. 문제는 김우영, 안창진 수성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본인 외에 2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성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지
수도권 대표인 황승호와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뭐 특성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뭐 전일처럼 좀 배당이 발생될 수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영수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착순권 진입을 했는데 황승호가 2차권, 또 엄정일도 조용일에게 또 역전을 당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 직접적인 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김포팀 있고 뭐 김민호도 있고 대부분이 더 비합 쪽이기 때문에 김용수가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하고 김용모가 있어요. 1번하고 6번은 아무래도 수성팀이기 때문에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용수가 과연 이 사이로 낄 것이냐 아니면 앞에다 두고 경주 풀어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이 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붙어타면 김용수는 뒷자리를 잡거나 아예 앞자리를 잡고 다른 선수들을 뒤에다가 줄서기 시켜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은 뭐 김영수 오면 충분히 후미권 마크 승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 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번의 뒷자리는 전 개인적으로 3번 김태번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마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민호도 몸싸움에 상당히 강합니다. 1호 경기에 강해요. 타정전으로 김태범이 힘을 쓰고 김영수, 김민호가 막혀 나가는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김태범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류재민이 연네틀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류재민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김영수가 김태범 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류재민이 젖히면 김용모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성팀이에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태범이 날라오게 된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3입니다. 16하고 13은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성팀의 협공이 최대 변수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영수가 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김영수를 놓고 후착 찾기인데 3번 쪽에 차선을 7번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왕지연 금요경주 때는 내선에서 파서 착수권 전일은 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런 편성 결승 가기 위한 좋은 편성 받기도 힘들었는데 왕지연이 잘 차려진 밥상을 걷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지연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왕지연 다시금 좀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랑프리 때 두 번 낙차 당하다 보니까 쇄골골절을 당했습니다. 그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전이 예전에 그 좋았었던 몸 상태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일 과연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타 출전하고 있는 3번 김주호를 좀 적극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호가 힘을 쓰고 왕전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김주호가 젖히고 왕전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6번과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영규가 6번의 뒤를 물고 간다면 마크 가능하죠. 문제는 전영규가 오랜만에 출전입니다. 낙차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일도 외선에서 밀려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영규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6번과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6번과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왕전이 쇄골 골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김주호도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선행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직선에서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된다면 조봉철이 힘을 씁니다. 조봉철의 뒤를 김민철이 막혀 나간다면 김민철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도 김민철이 상당히 강해요. 조봉철이 아무래도 좀 타정부터 때리는 편성이기 때문에 동갑내기 친구 김민철이 활용이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철의 뒷자리는 이성용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번에 차 쇄골 골절로 인해서 왕전의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란 점, 뭐 김주호 믿을 수도 없고 뭐 전영규는 막혀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뭐 복승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하고 1호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그래도 왕전이 테마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병아 저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넘어섰더라면 머리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정혜민이 무리하게 박병아를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낙차 원인 제공하다 보니까 뭐 정혜민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만 결국 실격 처리 당하면서 1200배라는 대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박병아 이래저래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강자입니다. 실력자예요. 박병아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 김주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탁기, 그다음에 정상민, 윤현준, 정윤재 4명의 선수가 비팝 쪽이기 때문에 박병아 과연 최병일, 김주석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비팝 쪽 선수들과 연합합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병아가 마크력이 뛰어난 편성이 아닌 이상은 비팝 쪽하고 많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 박병아 입장에서는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후배들입니다. 윤현준, 정윤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정윤재 선수를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박병아하고 정윤재 차선책으로 박병아, 정윤재 권해드렸었는데 당시 10배당이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편성도 정윤재가 타점 잡고 힘을 쓰고 박병아가 몰고 간다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정윤재의 시속감만 좋다면 박병아는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윤재 뭐 총성만 울리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속만 조절해 나간다면 박병아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지켜주는 두 번째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한타케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금요경주 때 한타케 선정 권해드렸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일은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발주대 위치가 좋다는 점, 뭐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한타케만큼 몸싸움이 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2번 뒷자리 막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2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번하고 7번 쪽에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궁합도 괜찮습니다. 단 7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2번이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과 7번 쪽은 2번과 7번 쪽을 주력으로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뭐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박병아가 또 이런 편성에서 또 고전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한타기가 힘을 쓰고 윤현준이 힘을 쓰고 한타기가 취입해 나가는, 정윤재가 힘을 쓰고 한타기가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노려볼 수 있어요. 박병아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배당이 나옵니다. 16하고 17이에요. 16하고 17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면에서는 뭐 박병아 후다닥입니다. 뭐 편성도 여유가 있어요. 박병아 놓고 후착 찾기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윤재하고 한타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특히 정윤재의 연합 한번 두 번째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재밌는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전주팀 3명, 세종팀 3명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근 들어서 뭐 경륜 운영부 자체가 뭐
팀 간 대결로 경주를 펼쳐 나가려고 뭐 작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발도 그렇고 팀 간 대결이 자주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만큼 팀 간 대결이 뭐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복잡하죠. 팀의 완승도 가능하고 상대 팀의 완승도 가능합니다.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자들의 타협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존 팀 간 대결이 아니라면 최래선 중심으로 뭐 이웃팀이나 최동현 쪽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이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소 좀 까다로움이 있죠.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뭐 팀 간 대결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짜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앞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팀 간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최래선 입장에서는 이웃팀을 적극 챙겨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황승호가 노골적으로 넘어서질 않았습니다. 견제해 나가다 보니까 안창진을 벌리고 탔었죠. 황승호가 넘어서질 못했어요. 결국 황승호가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최래선이 3차에 만족하면서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력자를 아는 점에서 충분히 세종팀 선수를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웃팀이 밑창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1번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2번이 쫓아가죠. 1번과 2번 정도는 전주 완승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완승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 팀이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번이 땡겨준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편성 전주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3 먼저 1, 2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죠. 이번 편성 김민배하고 황준하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타정부터 힘을 쓰면 됩니다. 최동현이 초전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황준하, 김민배 이 최동현, 정태양 쪽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최래선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한 바퀴 황준하, 반 바퀴 김민배 선행, 최동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전주 최래선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연이틀 타점 잡지 못하고 죽쓰긴 했습니다만 타점 잡으면 시속감이 11초 때 극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김민배예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이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래선 쪽으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힘쓸 수 있는 김민배, 황준하가 내선 잡아버린다면 최래선이 반바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최래선이 타정부터 때렸다간 아무래도 착순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 4, 5, 4, 7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챙기면 아무래도 이웃팀이 때려주면 1번의 뒷자리는 동갑내기 친구 유지훈 아무래도 최래선하고 유지훈이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최래선은 유지훈하고 훈련한다 하고 있고 유지훈은 또 최래선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팀은 양교훈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87년 동갑내기 친구들 1번, 2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겠는데 세종팀 반격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정혜민이 좀 출전했었다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때 정혜민의 선행을 임채빈이 결국 넘어서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종진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임채빈 연승이 깨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혜민이 결승전 출전했었다면 임채빈이 과연 정혜민을 상대로 몰고 가서 출패 나설지 아니면 그랑프리 서력하게 해서 크게 넘어설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하필 정혜민이 전일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초대박 빌미 제공하다 보니까 결승전 편성 자체가 쉽게 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우영하고 안창진 수성팀 선수들 임채빈까지 모두 3명이나 출전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25기 동기생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김우영, 안창진 중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우영보다는 안창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1차 결승전 윤민우하고 박터지게 싸웠었습니다. 황승호가 결국 마크 꿰차면서 임채빈하고 동반 입상에 성공했어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전일은 못내 팬들에게 많은 질타를 얻어먹었습니다. 안창진의 선행을 지켜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차신을 벌렸어요. 철에선 견제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본인은 살짝 취입해 나가려고 했는데 취입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배당이라는 배당이 발생이 되면서 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었던 황승호, 그들만큼은 정신 차리죠. 안창진이 달린다 하더라도 황승호가 충분히 빼앗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무래도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안창진을 앞에다 두고 임채빈이 몰고 가고 황승호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순으로 자리 잡나 하더라도 6번이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안창진 취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임채빈이 결승전까지 팀 선수를 챙겨 나가기보다는 황승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성팀이 무려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출전하고 있고 안창진도 몸 상태가 좋아요. 이 점 때문에 잘만 가준다면 임채빈이 팀들 챙겨 나가는 데 있어서 황승호가 딴지 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독 보인다는 점,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에서도 취입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황승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문내 좀 정예민이 결승전 못 갔다는 점이, 문내 이번 회차 결승 상대 좀 아쉬움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배당 적중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구독,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